자, 지금 시간이 2021년 5월 2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 14분입니다. 버퍼링 문제가 있어서 녹화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갈게요. 자, 월봉은 지난 달에 윗꼬리가 많이 달렸습니다. 이 윗꼬리가 매우 중요해요. 자, 이제 5월달로 넘어가서 5월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1번이에요. 2번, 3번, 4번. 그죠? 그러면 4번이 제일 낮아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4번이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 고가, 이거를 A라고 했을 때 이번 달에 전고점 못 넘으면 요거보다 낮아야 돼요. B. 무슨 얘기냐? B 아래로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다음에 여기가 5번, 이게 6번, 여기 7번, 8번이에요. 자, 6, 7, 8번은 위치가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렇게 8번이 내려가요. 그러면 5번, 6번, 7번보다 8번이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5번 저가가 여기 있잖아요. 6번 저가, 7번 저가, 8번이죠. 그러면 8번은 이거 여기 만들어진 5번 저가보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399까지 붕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깨지면 399까지는 내려간다 라고 보시고, 만약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이번 달 저가 위에서, 그러니까 4월 달 저가 위에서만 매수가 가능하고요. 4월 달 저가 무너지면 399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399 아래에서. 자, 매수자가 사용해야 될 하단선 없어요. 매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하단선 없고요. 기껏 만들어진 하단선은 407 정도에 있는데 407 정도에 가면 399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수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399 아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달 저가가 깨지면. 자, 매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자리는 427대하고 436대 두 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사용하실 것인지는 결정하세요. 자, 주봉은 자, 여기가 저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자리요. 그래서 저가 깨면서 저가 투자 심리도 하락했고요. 이번 주는 영구간이기 때문에 깨야죠. 깨야 횡보하니까. 그래서 깨면서 하락 유지고요. 그 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는 지난주에는 하락이 안 되고 이번 주에 하락시킬 수 있으니까 고가 낮춰서 고가 투자 심리도 하락시켰고요. 종가 낮춰서 종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하락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매도자는 429.28 정도고요. 그다음에 매수자는 421.13인데 여기서 이제 고려하실 게 이번 주 저가는 붕괴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일단 매수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고려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붕괴하면 매수하지 않는다. 자, 일봉은 아래가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일봉은 아예 매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선물로 가면 선물은 야간에 2.4포인트인가 내렸어요. 야간 선물이 내렸기 때문에 야간 선물 내린 거를 고려해 가지고 419점 얼마더라? 네, 419.45 정도 해볼게요. 65? 65 해볼게요. 65. 네, 419.65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단선이 누워요. 예, 하단선이 옆으로 눕는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월봉을 보면서 월봉이 개파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예, 지금까지 예, 월봉이 개파락하는 방식으로 시작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보합이고 여기도 보합이죠. 갭상승. 그죠? 여기도 갭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으로 개파락하는 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도는 이렇게 되면 426 정도.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해야겠다 그러면 426 위에서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지? 음, 곧버스를 사신다고 해도 426 위에서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426을 넘어가면 아, 곧버스를 이제 사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단선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는 불가능. 그러니까 매수자는 무조건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아무 데서나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붕괴되면 3월달 저가까지는 붕괴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봉도 419.65를 적용해 볼게요. 419.65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 그죠? 하단선이 이렇게 휘어져요. 물론 상단선은 428대에 있기 때문에 주봉은 매수가도 사용할 수 없고 매도가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일봉으로 넘어가고요. 일봉에 가셔서 똑같은 수치를 입력을 해보면 그죠? 전봉 저가를 붕괴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월요일은 매수는 안 된다. 만약에 매수를 하려 그러면 화요일 가서 월요일 날 양봉 나고 월요일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일단 월요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건 그다지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저는 월요일에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매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매도할 수 있는 위치가 426 이상이기 때문에 선물 지수로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 어쨌든 고퍼스를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테니까요. 자, 이제 레버리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 역시 하단선 발달 안 해요. 물론 올라가면 한 27,800원대? 27,80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저가 깨지면 24,475원까지 보셔야 되고요. 주봉도 선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마 개파락 나오면 똑같은 구조일 거예요. 일봉도 저가 방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저가를 붕괴하면서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단 레버리지는 예, 아,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4월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4월달 저가가 붕괴되면 3월달 저가가 붕괴된 뒤에야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하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퍼스까지 일단 하고요. 고퍼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난달에 2020원 아래가 매수 영역이다. 한 달 내내 2020원 아래에 있었죠. 그러니까 매수 영역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맨날 그 가격 아래에 있으니까 말을 해놓고도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딱 종가는 2025원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립니다. 없어요. 예. 이제 상단선은 누르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는 여기인데 195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1% 정도 갭상승이 올 거잖아요. 선물이 0.5% 넘게 갭하락이 올 거기 때문에 고퍼스는 반대로 1% 이상의 갭상승이 올 거니까 제가 보기엔 한 196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퍼스를 매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1960원 아래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320원 정도 돼요. 2320원.
지금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목표치는 1차로 2320원이고요.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고가 2090원을 넘잖아요. 2090원이라고 해봐야 이제 65원만 더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여길 넘으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는데 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는 게 몇 개월 만이냐면요. 엄청나요. 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지금 횡보로만 지냈던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자, 보세요. 고가를 몇 번 낮췄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번 낮췄어요. 고가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고가가 0이죠. 고가 투자 심도가 0이기 때문에 한 번 들면 앞으로 9번 더 상승만 해요. 9번 더. 그러니까 5월 달에 4월 달 고가를 넘으면 그 앞으로 6, 7, 8, 9, 10, 11, 12, 1, 2 내년 2월 달까지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만 합니다. 상승만. 네. 그걸 염두에 두세요. 그 얘기는 고점은 올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버스상의 고점이 올해는 나오지 않고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이제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곧버스만 매수를 하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예, 단기 거래는 이제 가능하겠죠. 낙폭 과대에 의해서 또 반등이 오니까요. 일반 주식들도. 근데 공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시즌은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가 가능한 건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거고,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다는 거는 고퍼스에서 고가 투자 심리도가 월봉상 상승을 시작한다는 얘기고, 예,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도 골치 아파 보여요. 자, 어, 우리나라가 상승을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퍼스가 상승한다라는 건 뒤집어 보면 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고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미국 증시도 어쩌면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예, 미국 증시가 하락을 시작하면 예, 골치 아파지겠죠.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예, 지금 기관만 매도하잖아요. 예, 개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하고 증권이랑 외국인은 그냥 간 보는 형태의 흐름인데, 이제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 그러면 음, 외국인도 매도에 나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아마 기준이 어, 이번 달 저가, 이번 달 저가를 붕괴하면 일단 399, 코스피 200 지수로 399까지의 하락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버스를 매수하고 싶으면 1960원이요. 1960원. 주봉도 예, 일주일만 잘 버티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거고요. 일봉은 뭐 계속 상승 추세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타이거는 타이거는 2040원? 네, 2040원. 지금은 한 2025원 정도 되는데요. 갭상승이 올 거니까 한 2040원 정도요. 2040원, 2035원. 그 정도에서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하고 싶으시면 예, 그 아래로. 그러니까 2040원 아래로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2,400원대 보시면 돼요. 2,400원. 그러면 2,040원에서 2,400원까지 노리는 거니까요. 계산기 좀 두들겨 볼게요. 예. 2,400원에서 2,040원을 빼고 예, 그러면 얼마냐? 360원이에요.
그걸 2040원으로 나누면 상승폭은 한 17%니까 지수상으로 한 8%, 9% 정도 예,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지수랑 그 다음에 ETF 종목을 좀 보셨어요. 예, 일반 종목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예, 자 보세요. 삼성전자 월봉 여기 상단선 83,800원 정도고 하단선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8200원 정도의 하단선이 만들어지는데 삼성전자는 지수랑 다르게 음봉이에요. 예, 삼성전자는 음봉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가장 낮은 위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8600원을 깰 거란 말이에요. 지금 8600원 위에 쓸만한 하단선이 없어요. 그 얘기는 올해 저가를 깰 가능성이 높아요. 8600원이 아니라 올해 만들어진 저가인 8200원도 충분히 깰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4월 달에 저가를 깨면 3월 달 아니 1월 달 저가까지 깬다는 얘기는 지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예. 주봉, 주봉 아래 열렸어요. 일봉, 일봉도 아래 열렸습니다. 갭상승 안 오면 그다지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 SK 하이닉스 죽었죠? 예, 상승 추세를 죽였어요. 자, 보세요. 고가 낮추고 저가 낮추고 음봉. 이거는 전형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봉이잖아요. 그리고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보다 낮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가가 무너지고 난 뒤에야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가가 무너지는 시점이 월 초에 오면 얼마나 저가를 무너뜨린 뒤에 반등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수 전략을 쓰실 때 월 초에 들어가시는 방법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거면 저가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고 저가가 붕괴되면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주봉 죽었고 일봉 죽었어요. 그쵸? 그럼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월봉 죽고 주봉 죽고 일봉 죽었으면 일단 갭상승이 아니면 예, 눈치 봐야죠.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 제가 지난달에 매수해 볼 만한 종목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고 그 다음이 카카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 구조가 그나마 좋게 만들어진 종목이 두 개다. 그래서 혹시 매수하고 싶으면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거 한번 과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선을 누르면서 끝났어요. 한 달 내내 상단선 위에 있다가 월 말에 돌아서 하단선 밑으로 내려왔죠. 만약에 매수했으면 손실이 33만 8,700원에서 35만 9,500원이니까 한 만, 만 원 정도? 예, 만 원 정도 손실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끝나면 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저가 방어 안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저가가 무너진 뒤에야 매수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가가 딱 무너지면 매수할 게 아니라 저가가 무너뜨리고 나면 아마 손절 물량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누르는지 기다렸다가 어쨌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상승을 위해서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가가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가가 무너지면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봉 죽었어요. 일봉 죽었습니다. LG화학. 자, LG화학은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시가 매수는 안 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는 89만 7,800원 또는 여기 86만 3천원 요 두 가격. 근데 이제 갭 상승이 나오느냐 갭 하락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요 두 가격을 고려하셔야 되고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골치 아파져요. 예.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구조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주봉은 매수하기 좋은 봉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혹시 매수를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그러면 봐야 될 거는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지난주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월봉은 시작이 상단선이고 주봉은 바로 아래 하단선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주봉의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월봉의 상단선이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적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저가에 가깝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매수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보기엔 LG화학이 그나마 그나마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쌉바. 예. 자, 시작하면 위에 상단선만 있고 하단선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월봉은 매수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뭐만 갖고 있냐? 손절선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주봉은 하단선을 제공하는데 저가를 방어할 의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봉의 매수가를 사용하실 수는 있고 월봉은 손절가만 제공하는 거예요. 자, 일봉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다음에 여섯 번째는 삼성 SDI. 자, 월봉 위에 상단선 있죠? 바로 위에 상단선이 있습니다. 하단선과 상단선이 있는데 각도로 봤을 때 상단선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붕괴되면 일단 3월달 저가는 깨지고 본다. 61만 3천 원까지는 하락해야 매수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주봉은 죽었고 일봉도 죽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현대차. 월봉 저가 방어할 생각 없어요. 매도는 22만 한 8천 원대까지 보이고 매수한다 그러면 20만 6,500원 아래여야 되는데 일단 저가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전략으로 봤을 때 4월달 저가 깨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고 저가 깨지면 일단 발 빼는 거예요. 자, 저가가 깨진다라는 건 결국 이제 지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수가 하락을 멈춰야 대형주들도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세요. 주봉 죽었고 월봉도 일봉도 죽었어요. 카카오. 자, 카카오 월봉은 좋아요. 그럼 카카오는 여기 11만 1,600원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가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자, 주봉으로 가보면 주봉은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월봉 전략만 가능한 거죠. 일봉도 죽었어요. 그러면 카카오는 월봉의 매수 전략, LG화학은 주봉의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죠. 지금 다 5월달 시작해서 그나마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이 두 개라는 거예요. LG화학이랑 카카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월봉 죽었죠? 주봉 죽었죠? 일봉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그나마 하단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카카오의 월봉과 LG화학의 주봉 정도입니다. 예, LG화학의 주봉 정도.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LG화학은 5월 첫째 주에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5월 달 내내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나머지 종목들은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그냥 사야겠다라고 그냥 사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외의 방법으로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4월 달에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 시뮬레이션이에요. 시뮬레이션.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의사결정 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다, 아니 또는 이제 무엇이 그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이제 내려보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이거를 지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종목 중에 LG화학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LG화학. 자, LG화학은 하단선이 여기 있고 상단선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단선이 전봉 저가 부근에 있고 상단선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을 경우에 주가가 상단선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단선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상단선으로 갈 수도 있고 하단선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최대한 상단선으로부터 멀리 있을 때 매수하고 전봉 저가 깨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전봉 저가를 깨면 손절해야 됩니다.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상단선 부근으로 갔다가 밀렸다가 한참 뻘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상단선 위에서 계속 있었던 게 아닌 거죠. 자, LG화학은 결과적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논리가 만들어지냐면, 상단선이 위에 있으면 매수해도 되네. 그렇죠? 상단선이 위에 있으면 매수해도 돼. 뭐 하단선이 있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똑같죠? 하단선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상단선까지 갔어요. 그러면 요 SK이노베이션이랑 그 다음에 LG화학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상단선까지는 갈 수는 있구나. 그죠?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될 건, 상단선이 멀리에 있으면, 상단선까지는 갈 수도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튕겼냐? 그냥 튕겼죠. 어디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어딘가에서 맞고 튕긴 게 아니라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는 올라간다고 생각되시면 그냥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예, 어딘가 맞고 튕기는 구조로 갈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과 동일하게 생겼는데 거꾸로 간 종목. 자, 현대차. 똑같이 생겼죠. 하단선이 여기 있고 상단선은 여기 있어요. 그쵸? 플레이. 자, 상단선 갔죠. 예, 상단선을 갔습니다. 그러면 LG화학이랑 SK이노베이션은 위에서 버텼어요. 현대차는요. 무너졌어요. 자, 비슷한 종목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상단선 여기 있고요. 하단선 여기 있어요. 플레이. 자, 그죠? 상단선 부분까지는 갔어요. 예. 어떻게 끝났다? 밑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을 보면 나 매수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반대로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를 보면 매수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하단선이 저가 부근에 있으면 내려올 때는 저가 방어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매수한 가격이 오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에서는 내가 어디서 매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단선을 가거나 하단선을 갈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하단선을 찍는 시점이 월 말이잖아요. 이건 죽이겠다는 얘기죠. 애초부터. 자,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SK 하이닉스 차트 플레이.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 자, 막판에 찍어 누르고 저가를 깼죠. 예, 죽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를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에서 고가를 넘느냐, 저가를 깨느냐 그 싸움이잖아요. 봉은 그러니까 보조 지표라는 건 사실 누구 말대로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그 보조 지표의 힘을 이용해서 고가를 넘거나 저가를 붕괴하거나 그 싸움인 거죠. 그래서 고가를 넘으면 상승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거고 저가를 붕괴하면 하락 쪽에 조금 더 유리한 거죠. 지금 봉은 고가를 낮추고 저가를 낮추고 종가도 낮추고 음봉이에요. 그럼 이건 전형적으로 상승이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야겠죠. 카카오 볼까요? 예. 자, 카카오를 보시면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이잖아요. 플레이. 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여기. 예. 자, 하단선에서 튕긴 거예요. 너무 빨리 튕겼어요. 저는 여기까지는 와줄 줄 알았는데 그냥 튕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위는 다 상단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음. 그래서 매수는 하단선 밑에 그리고 상단선을 넘어가면 매수 안 하는 거죠.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 본 것 같죠? 볼만한 종목들. 기아차도 한번 볼까요? 예. 기아차도 플레이.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하단선이고 하단선을 안 쓰고 상단선 위로 먼저 올라탔단 말이에요. 예. 계속 상단선 위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막판에 밑으로 빼요. 예. 이걸 어떻게 매수해요? 못해요. 왜? 상단선 위에만 계속 머물다가 정작 매수할 때는 시간이 없어요. 매수를 해도 예, 봉이 거의 끝나갈 시점에 왔기 때문에 매수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선의 위치와 상단선의 위치를 계속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단선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 상단선에 도달하는 시간이 언제냐죠. 하단선에서 매수하고 상단선에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상단선에 올라왔는데 그 시간이 월 말이면 떨어질 시간이 없잖아요. 반대로 하단선에 왔는데 월 말이면 상승할 시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마무리할 시간에 상단선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위에서 끝나겠다는 얘기고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 하단선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래에서 끝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게 결과적으로 예, 가진 자들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봉이 끝나는 시점의 방향은요. 그쪽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봉이 끝날 때 그 방향에 반대되는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상단선 위에서 매도해. 근데 봉이 끝나는 시점에 상단선 위에서 매도한다고요? 아, 그거는 불안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지난주에 타이거를 거래를 했는데 여긴 타이거가 없나요? 타이거 없네. 이 주봉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이게 골 때리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시가예요.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의 상단선이 이렇게 딱 박혀 있어요. 주봉에.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느낀 건 아, 일단 밀리겠다. 이걸 보고 느낀 건 그거예요. 일단 밀린다. 밀리고 나서 올라갈지 말지는 그 다음 문제다. 근데 일단 밀린다. 예. 자, 보세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밀리죠. 그리고 하단선을 찍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또 밀리고. 예. 그리고 막판에 들었어요. 막판에. 저는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여기.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여길 찍어라. 안전하게. 잘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근데 시가 위에서는 매수하기에는 안 좋은 거죠. 상단선이 누르고 있으니까. 예. 올라갔다가도 또 시가까지 또 눌리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그냥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상승한 것 같지만 주봉의 시가하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단선 위에서는 안 사는 거죠. 상단선을 피해야죠. 예, 매수할 때는. 항상 이제 그런 전략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방법이 때로는 굉장히 미련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으로 막 찍어 누를 때는 이 차트는 전혀 필요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보면 후회가 돼요. 왜냐하면 잘 가니까. 어? 상단선 위에서 잘 가네? 그러면 나 매수 안 한 게 내가 바보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진짜 잘 올라가는데 어떤 경우에는 맞고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그 확률이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어려워요. 자, 이제 5월 달에 어, 코스피 200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전봉 저가를 깨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전봉 저가를 만약에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일단 매수 전략은 발 빼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거 매수 전략 일단 발을 좀 빼세요. 빼시고 3월 달 저가가 깨진 뒤에 한번 판단해 보세요. 왜냐면 3월 달 저가가 깨졌는데 외국인이 현물 사고 기관이 현물 사고 개인이 현물 팔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주고요. 아니 그 399? 예, 거기까지 갔는데 정작 거기 갔더니 개인만 열심히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막 갖다 팔고 있다. 그러면 제가 사보셔도 좋아요 해도 안 사실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어,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느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399대 그러니까 400이 깨졌을 때 개인이 대량 매도가 나오느냐. 예, 대량 매도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예, 그때도 개인이 계속 쓸어담고 있더라. 그러면 매수 안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겠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 몇 가지. 자, 투자자 누적 순매수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0794. 예, 이거예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참고하세요. 음, 이거를 봐두시면 그 다음에 조금 나을 거예요. 일단 4월 달에 주식 누가 샀냐? 개인이 샀어요. 예. 근데 개인의 여기에 이제 카카오 의장이 매도한 주식이 2천억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중 거래는 6조예요. 6조. 예, 장중에 개인이 한 달 동안 산 거 6조 원입니다. 6조 원. 그리고 외국인은 카카오 5천억을 블록딜로 샀고 신풍제약 2천억을 블록딜로 샀어요. 그래서 7천억을 빼면 매도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장중에는 4월 달에 매수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순전히 4월 달에는 개인만 6조 원을 매수한 거예요. 물론 기관은 아니 외국인은 매도한 것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거의 관여하지 않고 개인만 드립다 매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물이요. 자, 외국인은 선물은 매도를 들고 있어요. 현물은 안 갖고 있지만 선물은 8,494억의 매도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돈 벌 게 없어요. 현물은 싹 다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선물은 매도로 들고 있죠. 금요일 날에 5천억 넘게 현물 던진 게 결국에는 순매수를 순매도로 돌린 거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는 현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외국인은 현물을 들고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선물은 매도로 8,400억대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안 하면 매도 단가만 관리하는 거고 물량만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다. 자, 3월 달부터요. 3월 11일 이후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로 돌린 날짜는 3월 12일과 3월 20일과 3월 27일 3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계속 누적으로는 순매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저들은 선물 포지션이 매수로 돌지 않는데 왜 계속 올리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건 유효한 겁니다. 이걸 매수로 돌리지 않는 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현물을 대량으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을 매수로 들고 있지 않은데 올려서 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상에 계속 매수 전략이 나오지 않는 한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거는 3일 동안에 외국인이 무슨 짓을 했느냐예요. 3일 동안에 외국인이 한 짓. 자, 28일부터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콜 442부터 그 아래 건 다 매도쳤어요. 예, 다 매도쳤어요. 지금 매수한 건 430 콜하고 그 다음에 435 콜인데 여기 보시면 432 콜이 4,000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432 위로 가면 손실이에요. 그리고 437.5도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라가도 435 위로는 안 올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3일 동안에 외국인이 콜을 거래한 것만 보면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 풋을 보면 어디까지 매수했냐면 392까지 매수했어요. 그리고 매도가 시작되는 자리는 390입니다. 지금 이렇게 거래한 거 처음 봐요. 이건 내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내가를 계속 매수로 쓸어 담고 있다라는 거는 내려가도 자기네들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지수가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외가를 잔뜩 매수하고 내가를 매도 쳐요. 근데 내가를 매도한 금액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외가를 포기해도 내가가 죽어서 생기는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돈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를 다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일 거래만 딱 보면 내리고 싶다라는 의지를 그냥 간접적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은 풋을 샀어요. 이게 돈으로는 한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풋을 샀고 선물을 매도 쳤고 현물을 다 팔았어요. 이 얘기는 어쨌든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없다는 얘기죠.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지난주 이후의 거래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월봉 차트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덜한데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카카오랑 LG화학 빼면 다 망가졌잖아요. 예.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가기도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시고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타이거 고퍼스를 살 거예요. 타이거 고퍼스를 살 건데 2040원 아래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니죠 지난주죠. 지난주에 보유할 땐 2025원 아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지난주 종가에 팔아먹어서요. 예, 다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고퍼스를 담고요. 내려가면 가지고 있는 고퍼스 가지고 그냥 홀딩해 보겠습니다. 주식은 저는 정말 사고 싶지 않아요. 욕을 먹든 어쨌든 매트릭스 구조로 봐서는 도저히 저는 용기가 안 나요. 차라리 그냥 가진 돈 계속 고퍼스 매수해서 단가를 관리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볼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번에 이제 나스닥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나스닥에서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연봉이라고 생각해요. 연봉. 자, 여기요, 여기.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여기까지는 와야, 예, 매수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가
1600 정도 돼요. 1600.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1600까지 제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저가 1600. 그 다음에 종가도 1600. 이렇게 떨어뜨리면요. 자, 보세요. 안 닿아요. 안 닿죠. 상단선이. 닿으려면 1200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린다면 저가는 1200선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저는 주식을 사야 될 타이밍은 오히려 1200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00이 어디냐? 코스피 지수로 1200이 어디냐잖아요. 예. 그러면 월봉으로 1200을 찾아보시면 돼요. 1200. 여기가 1500이에요. 여기가 만이고. 그죠? 그러면 이게 7월이에요. 7월. 7월 아니면 9월. 7월의 저가와 9월의 저가 사이에요. 그러면 이걸 코스피로 보시면 7월의 저가는 2100이고요. 그 다음에 9월의 저가는 2267이에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2200대까지는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하락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어, 주식 매수에 대해서는 예, 조금 신중하게 제 입장에서는 예, 물론 뭐 외국인이 또 뭐 엄청나게 또 매수를 해가지고 급등을 시키면 할 얘기가 없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는 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돈을 이기는 차트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차트의 논리로만 봤을 때는 예, 적어도 매수를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예, 어, 2200 아래로는 내려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정작 2200대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매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때 가면 하락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 오를 때는 상승 이야기만 하고 내릴 때는 하락 이야기만 하는 게 예, 사람들의 심리예요. 그래서 상승세가 가장 심할 때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상승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으로 볼 거는 암호화폐 쪽. 암호화폐는 사실 할 얘기가 거의 없어요. 자,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5,900만 원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죠? 5,900만 원. 요 자리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선이 강하니까 감아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시가까지 감아 올리느냐 못하느냐 그게 관건이다 그랬는데 시가까지는 감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저가만 안 무너지면 돼요. 저가만 안 무너지면 되고 매수가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6,500만 원대에서 지난달 저가 사이 요 영역이 이제 매수자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게 4월 달처럼 강력한 선은 아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조정을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바로 위에 있어요. 7천만 원대에 있으니까 7천만 원 넘어가면 일단 매수는 예, 보류하시고 홀딩할지 말지만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자, 주봉은 그냥 끌어올린 거예요. 그냥 끌어올렸는데 이게 다음 주가 되면 이렇게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 월봉도 누르고 주봉도 누르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매수는 가능한 가격이 여기에요. 6,300만 원대 아래로 가능하니까 이게 이제 주봉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월봉의 매수가와 주봉의 매수가를 두 개 다 활용을 해서 매수하는 방안으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봉은 뭐 크게 할 얘기가 없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는 그렇게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트는. 근데 이제 나머지 알트들은 조금 달라요. 자, 이더리움은 이건 오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예. 이게 지금 비트코인 구조랑 똑같잖아요. 여기고, 그죠? 여기가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하단선 밑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이 시작했을 때 시초가 아래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럭저럭 쏘쏘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380대, 한 390 언저리까지는 잘하면 400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거기까지는 가능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여길 찍고 다시 시가로 내려온다? 그러면 거의 비트코인의 복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가겠죠? 그러면 268만 원대를 고려하시는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저가만 안 깨지면 매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 영역인 거죠.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겠다라는 거는 시가 아래 또는 하단선 아래만 가능한 거고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겠다라는 거는 268만 원에서 지난달 저가까지의 영역이 될 거고요.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홀딩의 영역이지 신규의 매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리플. 리플은 허공에 떠 있어요. 이거 1390원대까지 내려와야 이격이 해결돼요. 자, 이게 안드로메다까지 상승하면, 그러니까 4000원대까지 올라가면 아마 붙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이거 그냥 올라가서 4000원대까지 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쫙 올라와서 이 저가에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를 하시거나 홀딩을 하시는 분들은 4000원대 보는 거예요. 4000원대 안 간다고 제가 얘기 못 해요. 예. 근데 거기를 보는 게 아니면 지금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예요. 거기를 보실 분들만 매수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싸게 매수하면 1390원대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오스 똑같죠. 똑같아요. 6850원대 가장 비싸게 매수하시면 정고점을 못 넘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고투가 내려가니까. 예, 리플도 고투 내려갈걸요? 예, 고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고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도 정고점을 못 넘으면 문제가 돼요. 예, 비트코인도 고투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예요. 그래서 비트가 넘으면 알트도 넘을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지금 가는 장에서 예, 힘을 낼 테니까요. 근데 비트가 만약에 지난달 고가를 넘지 못한다 그러면 알트들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난달에 고가를 넘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분석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각 종목에 대한 분석은 카페에다가 다 올려놨습니다. 예, 삼성전자부터 셀트리온까지 종목 분석 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그 ETF나 선물도 그 야간 선물 종가 반영한 자료도 카페에 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 가서 정보를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달에 고퍼스를 추가 매수하는 걸로 일단 대응을 할 거고요. 어, 암호화폐는 저는 이제 계좌에 돈을 뺐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잘 오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요. 상승하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